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8일 밤 9시 10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당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 등을 두고 고민하는 주말을 맞았습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 야당의 추가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오후 한덕수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40여 분 뒤인 저녁 6시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정부는 국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보다 권한이 더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다 대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전쟁이라든지 내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스로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면은 또 헌법 어디에도 법률 어디에도 권한 대행은 요거는 못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겁니다. 왜? 이거 노예 근성의 소유자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계속 축소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고 책임 회피적 노예 근성이죠.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하면서 대행 업무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 권한 행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9명 정원에서 3명이 부족한 6명 체제로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 충원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제 직무 정지된 한덕수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탄핵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다시 합의를 하라는 것은 책임 회피용 말장난입니다. 그는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해가지고 후임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이 원천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2분의 1로 해석한 것도 위헌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달 동안 헌법재판소는 반신불수 상태로 그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의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기 대선을 치르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이 권력 공백이 메워질 것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다만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긍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중진 의원은 최 대행은 국무위원 중에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한 대행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관료 선배인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당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최 대행이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이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이유로 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도 한 대행과 같은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국정 안정과 민심을 고려해 1월 1일 전에 두 특검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약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철회하고, 그래야 국회의원 3명을 임명하고, 그러나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바로 탄핵을 시도할지의 여부는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냉각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건희 내란 특검 법안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수사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과잉수사의 위험성이 있고 수사기간이 조기 대선과 겹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적 근거가 약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가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말하자면은 타당성을 좀 약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특검법, 김건희 내란 특검법은 거부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경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킨다든지 하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다가 보니까 공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적 이익이라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만약 공포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사실상
민주당 세력이 계엄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게 조기 대선과 맞춰지면서 다음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씨는 자기 혼자 뭐 살기 위해서 정권을 민주당에 갖다 바쳤다는 그런 평가를 듣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